수요일의 남자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분석가 정청래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덕담 한마디 부탁합니다.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예. 중국어로는 시니엔 콰일러. 우리나라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끝입니까? 네. 정 의원님 개인적으로 2018년 한 해는 어땠어요? 2018년 지난 한 해는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베를린까지 한번 가본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2019년 한 해는 뭐 온 국민이 다 바라듯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씩 좀 났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이 단배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아주 크게 압승하는 정치적 성과를 올려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저는 없었어요, 어제. 어쨌든 2019년 정치권의 키워드는 총선, 정계 개편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2020년 총선이니까 아무래도 올 하반기 넘어가면 그렇죠. 이제 총선 분위기가 뜨겠지만 예. 상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이 톱니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총선 전국 전에 정계 개편 회오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기까지는 아마 암중모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하여튼 해쳐요? 원심력을 제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당 간판으로 총선에 나가면 필패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당에 있을 이유가 없죠.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낫겠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총선도 이렇게 되면은 폭망하는 거 아니냐. 네. 걱정을 했었는데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2020년 총선 이제 한번 해볼 만해졌다라고 네. 야당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고로 집권 2년 차 되면 징크스가 있어요. 집권 2년 차 징크스라고. 그게 이제 기강해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제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불행한 예측이었지만 몇 달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문건 유출 파동이 생길 거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또 비서관의 음주 적발, 음주운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 덫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취해야 될 태도는 겸손 또 겸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서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는 관계로 강성범 씨, 또 정청래 전 의원, 손수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 감사하게도 대타를 서주셔서 누가 1등 했죠? 진행을 해주셨는데 셋 중에서. 정청래 의원이 1등 했네요. 아, 그래요? 팟캐스트 다운로드 수로 1등 했습니다. 1등 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압도적인가요? 압도적이지까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등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살아있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 내 예측이 적중했다. 베리굿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네. 어떤 뜻입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통 신년사는 이제 어떻게 나올까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도 하고 예전 거 신년사도 다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일 거다. 6가지를 얘기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만리마 운동을 철두철미하게 진행시켜서 각 분야, 농업 분야, 화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를 나열하면서 1년간의 성과를 아마 자랑할 거다 그랬는데 그건 늘상 있는 패턴입니다. 패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천명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발전 노선에 집중해왔던 것을 얘기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콕 집어서 진짜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 이게 작년에 4월 20일 날 있었던 거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노선의 변화입니다. 예. 이걸 언급할 거다 했는데 진짜 이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많이 썼던 용어가 주동적으로 결단했다. 그러니까 김정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개선하는 분수령이 됐다 하는 것은 북한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업적을 아마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지속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넷째는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6.12 남북 정상회담의 약속은 이행돼야 된다. 북한 용어로 리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 다섯 번째가 이제 다른 언론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예측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적 위험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 이거 중단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구미에 맞게 누구를 복종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이렇게 북한식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관계, 누가 누구를 무릎 꿇리고 꿇는 방식은 해결이 안 된다. 대등한 관계를 강조할 거라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신년사를 보면 그렇게 다 나왔습니다. 맞추는 건 알겠는데요. 네. 베리굿은 뭡니까? 내가 맞췄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베리굿이요? 제가 맞춰서 기분이 좋다가 아니고 예. 미국에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남북관계 발전시킨 것을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특히 군사 분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적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또 얘기했거든요. 본인 예. 입으로. 예. 그래서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에 대한 나름대로 절제된 표현을 썼다. 그리고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계속 지금 러브콜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화답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신년사가 돌출 발언, 돌출 행동 없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베리굿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형식은 어땠습니까? 작년 신년사죠? 작년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대중들이 있는 앞에서 서서 했잖아요. 서서히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소파에 그냥 편하게 앉아서 했단 이게 말이에요. 최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의미가 있냐면 저도 북한 신년사를 보면 보통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은둔형이라서 공동 사설로 노동신문에 그냥 발표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김일성 주석은 육성으로 했어요. 특별한 해는 제외하고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육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변화된 하나의 모습인데, 이번 신년사는, 중간중간 자료 화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선노동당, 집무실에 있는 조선노동당 서재에서 꾸며서 했거든요. 세트를 꾸며서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화질이라든가 동영상 편집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 자체는 우리도 서방 국가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간다. 정상 국가로 간다. 하는 그 형식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북한의 신년사 중에서 가장 세련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번에 신년사에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신년사에서는 처음입니다. 있는 일이라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육성을 했고요. 예. 확고한 의지다. 그리고 불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다 지금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앞부분은 지금까지 형식 그대로입니다. 각 부문별로 뭐 화학 분야, 군사 분야, 농업 분야, 뭐 중화학 분야 이거는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남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것은 대남 메시지, 뭐 대미 메시지 이제 이런 건데 대남 메시지가요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키워드가 북남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것을 뚜렷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의 무력 충돌에 대한 동족상장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남과 북이 이렇게 잘 지내고 우리가 실제로 남과 북 사이에서는 실천하고 다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국과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나의 비핵화 의지를 조금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신년사를 보면 경제, 번영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원래 신년사는 경제 번영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만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다 이제 경제 발전 얘기 뭐 석탄 분야는 어떻고 화학 분야, 전기 분야, 농업 분야, 어업 분야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경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하는 건데 앞부분은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남북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 되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남과 북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것처럼 당신들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어쨌든 경제라는 걸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역시 신년사 끝난 지 한 하루 만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나 또한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뒷면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빨리 하자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는 건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핵을 이제 실험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뭐 전파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앞으로 미래 핵을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현재 과거 핵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예요.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런 길로 가지 말자. 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게 우리 잘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새로운 길 그러니까 엄포 놓은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엄포가 아니고 문맥을 보세요. 간절함의 표현이죠. 간절함의 표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원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利益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굳이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 거잖아요.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 이건 뭐냐면 북미 수교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세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 평화, 뭐 비핵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뭐 풍계리 뭐 영변 핵시설 사찰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은 행동한 게 없다. 그 상응 조치 얘기하는 거죠. 상응 조치. 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북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얘기한 것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새로운 길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같이 연대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상응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다. 뭐 투정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투정이라기보다는 북한으로서는 정당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상응 조치로. 트럼프 입장도 굉장히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는 종전선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게 한 번 물러섰어요. 예. 그리고 중국까지 협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이제 성과가 크든 안 크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성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이 있는 공화국 정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재 완화에 대한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잘 가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런 시그널조차도 지금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다. 예. 이런 건데 미국은 이미 성의 있는 조치를 표현했어요. 예.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은 예외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 그 김정대 의원도 북한 사람 인사를 만났더니 조금 불만이더라 남측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직접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거는 남한에 던지는 메시지입니까?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입니까? 이거는 둘 다 던지는 메시지인데요. 이건 이래요.
개성공단 과정에서 뭐 고통받는 뭐 남조선 민중들 그리고 민족의 명산을 보고 싶어 하는 뭐 남쪽 국민들을 향해서 약간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두 개가 중단됨으로써 북한도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건 없이 재개를 하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부의 행정조치 이건 중단된 거거든요. 오이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하려면 그때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여는 것은 또 대북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금강산 개성을 다시 열고 싶다. 그러니까 남쪽도 적극적으로 미국과 좀 타협을 해서 노력을 해서 같이 한번 열어보자 이런 뜻이에요. 양쪽에 어쨌든 다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난 연말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서 방남이 무산돼 아쉽다라는 뜻의 글을 적어 보냈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있겠죠? 이제 그때도 가까운 시일 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생긴 거예요. 북미 관계가 잘 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사항이 돼서 못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방남하겠다. 요 정도 멘트는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낸 것은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신년사 앞두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년사를 보냈다는 것은 발전된 남북 관계를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연설에 넣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한하게 이것은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번에 신년사 뒷부분 하이라이트를 봐도 남북 관계가 군사 분야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불가침 선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 친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답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답례를 해야 되겠죠. 네. 답장을 써야 되겠죠. 그 뭐 팩스로 보내진 않을 테고. 네. 누군가 들고 가야 되잖아요. 뭐 개성공단 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답서를 들고 가는 분이 네. 또 뭔가 또 이야기거리를 또 협상할 걸 들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이번에 북한이 누구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닌데 누가 뭐 특사 자격으로 친서를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이벤트 있고 훨씬 더 주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의 인사말에서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올 한 해도 문 대통령이 그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스케줄이 짜여지면 일정이 잡히면 먼저 서울 오기가 힘들면 판문점에서라도 그 번개팅 형식이라도 지난 5월 26일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네. 그게 자연스럽게 답방으로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이 어렵다면 그게 제일 좋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이든 제주도든 어디든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상국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건 앞으로 행위를 할 거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떨칠 뿐만 아니라 우리 비핵화 의지가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하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답방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여기서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정 의원님 작년만 해도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답방에 대해서. 아니 온다면 18, 19, 20 화수목에 올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도 밀어버리고 그냥 득표 전략으로만 썼어요. 굿 릴레이션십. 나는 김정일과 좋은 관계다. I love 김정일. 이러면서 중간선거에 이제 선거 용어로만 캠페인 용어로만 써먹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재선을 이제 스타트 해야 되는 이 마당에 1월 달에 노벨 평화상 후보자 접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1월 달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전에 어쨌든 2019년 첫 번째 토탈 네 번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자, 2018년 한 해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초석 단계였다고 보고요. 2019년은 그것을 이제 계승 발전 이어서 완성을 해야 될 텐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평가할 때 조금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저는 낙관적이에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맞아떨어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제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그리고 우리가 소련, 중국과 수교 맺으면서 북한 수전 뒷배경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체제 안전 보장을 하다 보니까 92년도에 김영순 국제비서를 미국의 워싱턴에 보내서 그때 북미 수교를 하자고 사실은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부시 때 그것을 이제 거절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합이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복합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예. 미국의 기존 정치 질서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나는 클린턴, 힐러리 이런 사람들이 못했던 업적을 내가 세웠다 하는 걸 충분히 내세우면서 재선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니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할 때는 낙관적이다. 네. 예. 자, 오늘 방송은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정현님하고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까 택시 타고 오는데 이 방송 듣고 있더라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택시기사님. 명덕운수라고. 네. 네. 자, 그러면 저도 같이 함께 물러나죠. 네, 저는 그럴까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